안녕하세요. 태국을 사랑하는 남자 아론입니다. 오늘은 제가 썸네일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듯이 태국 콘도를 구매를 해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동영상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저는 올해 횟수로 태국에서 21년이라는 생활을 하게 되었네요. 참 길고 기나긴 세월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태국 콘도를 구매하시는 이유를 먼저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국에서 평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콘도를 구매하시려고 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평생 태국에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태국 내에는 전 세계의 은퇴자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 분들도 다 태국에서 평생 살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나는 콘도를 구매할 거야. 왜? 월세를 내면 아까워. 콘도를 구매하면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세이브가 되니까 콘도를 사는 게 더 이득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콘도를 사는 게 이득일까요? 저는 그 의문점을 여러분들한테 남기고 싶어요. 보통 방콕의 시내 같은 경우 빼고 BTS 지상철 근처에 있는 콘도들은 10평 기준이면 한국 돈으로 1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파타야 같은 경우는 한 비싸봐야 8천만 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태국에 오시고 여기서 거주하면서 20년, 30년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한국 사람 기준으로 하면 거의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2, 3년 안에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콘도를 여기서 구매를 하시면 뭐 세세한 이야기까지 다 하면 시간이 긴데, 보통 콘도를 구매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거는 괜찮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자산을 팔고 와서 여기에 있는 콘도를 사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태국의 부동산 시스템은 중고 매물이죠. 한마디로 매매가 거의 안 됩니다. 콘도가. 그 이유는 수요보다 공급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많은 태국 사람들은 신규 콘도를 선호하지 구형 콘도를 선호하지는 않아요. 다만 요즘 제가 인터넷 사이트나 부동산 사이트를 보면 중국인 갑부들은 콘도를 많이 삽니다. 그 사람들은 몇백억 자산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콘도를 사서 인테리어를 내부 공사해서 렌트 형식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분은 내가 콘도를 사서 거기 안 살면 렌트 주면 되지,
여러분들, 태국 내 콘도는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넘쳐납니다. 렌트로 나온 물건들은 여러분들이 이 렌트의 수익을 나게 되면 태국에 임대 수익을 신고해야 됩니다. 두 번째, 태국은 한국하고 틀려요. 한국은 관리비를 내잖아요. 여기는 관리비를 세입자가 내는 게 아닙니다. 관리비는 임대인이 1년치를 100% 내야 됩니다. 금액은 뭐 다 틀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투자 대비 수익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세세하게 알아보셔야 돼요. 또 태국 정부의 임대 수익을 내야 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점점 옛날 콘도들은 렌트도 안 됩니다. 왜? 신규 콘도를 거의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도 파타야 같은 경우는 20년, 30년 살아도 콘도를 구매를 안 합니다. 속 편하거든요. 내가 몸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2, 3년을 살다 보니까 태국에서 못 살겠어. 월세로 살다 보면 바로 한국으로 갈 수 있지만, 콘도를 구매할 경우, 내가 한국으로 갔을 경우 누가 관리합니까? 에이전시가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과연 바로바로 렌트가 되는지. 파타야도 방콕도 공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대 수익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한국의 자산이 100억 이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콘도를 구매해서 내가 거주할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국의 100억이란 자산가가 아니죠. 돈이 어느 정도밖에 없는 분들이 와서 거주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어요. 저는 콘도를 구매하는 게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돈이 10억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은 구매해도 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왜? 파타야 같은 경우는 한 6천만 원 정도면 리조트 한 30스퀘어 정도는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주 목적으로 오신 건 괜찮아요. 실질적으로 한국에 돈 좀 있는 분들은 여기다 리조트나 콘도를 구매해서 그냥 놔둡니다. 그냥 1년에 한두 번 정도 자기들이 놀러 와서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돈을 다 끌어 모아서 여기서 콘도를 사서 적응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매매도 안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콘도를 정말로 구매하고 싶은 분은 2년에서 3년 정도는 여러분들이 월세로 살아보세요. 월세로 살다 보면 내가 적응할 수 있는지 결과가 나중에 2, 3년 후에 나오잖아요. 나는 못 살겠다. 그러면 한국으로 가시는 거고, 나는 평생 살 수 있다. 그러면 콘도를 구매해서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23년 정도 월세 해봐야 얼마 정도 해요? 2, 3년 정도 해봐야 돈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거 투자해서 내가 그 2, 3년 동안 여기 태국에 살면서 정말 살 수 있는지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콘도를 구매하는 한국 분들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유가 없이 돈 끌고 와서 콘도를 덜렁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부분 다 후회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물어보면 한 1년 이상 살다 보면 처음에는 좋아요. 내 콘도를 가지고 생활비도 많이 안 들어가죠.
렌트비가 빠지니까. 그런데 1년 정도 살다 보면 적응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콘도도 처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점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꼭 최소 2년 정도는 월세로 살아보세요. 그리고 콘도를 살지 말지 결정하세요. 콘도는 남아돌아요. 태국에. 공급 과잉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콘도를 살지 어떻게 할지 조언 좀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이런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태국에서 콘도를 외국인이 구매해서 매물로 10년이 지나도 안 팔리는 물건들이 넘쳐납니다. 거의 대부분 신축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결정하시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뭐 제가 21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또 여러분은 제 조언을 통해서 살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거죠. 콘도는 사면은 좋죠. 나의 콘도를 가지고 있고 뭐 가끔씩 와서 이용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만의 혜택입니다. 돈이 많이 없는데 다 끌고 와서 콘도를 구매하는 거는 바보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절대 함부로 쉽게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소 2년 정도는 살아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현실은 틀려요. 그게 외국 생활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잘 결정하시고 여러분들 선택이 실패하지 않은 태국 은퇴 생활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길게 제가 뭐 세세한 부분까지 다 얘기하기는 복잡해요. 1시간이 걸려도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남겨드리니까 꼭 참고하시고 천천히 태국 은퇴 생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